요건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 쓸 때. 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반갑습니다. 박선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통합과학 쪽에서 이 내용이 교과 내용에는 안 나와요. 이걸 알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 화학식 만드는 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챕터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심과 구조식. 이거는 아마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나서 하면은 굉장히 화학식 만드는 걸 잘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게 약간 추가 섹션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자 간 결합을 알아보기 쉽도록 원소기호 주위에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식입니다. 점 찍는다는 뜻이야, 간단하게. 원자 간의 화학 결합을 간단하게 표시하는 게 가능하고요. 화학 결합 시 원자가 옥텟 규칙 기억나시죠? 뭐예요? 전자를 8개 채우려고 하는 거죠, 바깥쪽에.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수를 쉽게 파악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여요, 이게. 그래가지고 요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들어보시면 금방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원자가 전자수를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 전자가 몇 개 있는지, 물론 최외곽 전자랑 다른 말이긴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쪽 원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0입니다. 알겠죠?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원자가 전자 1개에서 4개까지는 원소기호 상하좌우, 그러니까 기호가 있으면 상하좌우에다가 하나씩 찍어. 근데 5번째부터는 그 이전에 찍은 거에다 옆에다 같이 찍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볼게요. 단주기율표입니다. 이거 원자 번호 쭉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 수소 원자가 전자 1개죠, 그죠? 그럼 옆에다 하나씩. 이거 다 1개짜리죠, 그죠? 1쪽들 보시면 되겠고, 2쪽들 보시면 원자가 전자 2개씩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3족입니다. 3개씩 있고, 4개씩 있고, 5개, 6개, 7개. 얘네들은 지금 뭐냐면 그냥 원자가 전자라기보다 최외곽 전자를 좀 찍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8개를 딱 채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안정적이죠. 이렇게 골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까지 여러분들 쭉 다 그림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전자점식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온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린다. 뭐 예를 들어 나트륨 이온 같은 거 예를 들면 하나 있죠, 그죠? 원자과 전자가. 그럼 이온의 전하만큼 전자를, 점을 빼거나 더해서 표시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양이온이 있어. 그러면은 나트륨 원자잖아.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란 말이야. 이게 중성이죠, 이렇게 되면 원자가. 그럼 나트륨 이온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 전자를 하나 빼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전자수만큼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점을 빼서 표시를 합니다.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도 없어진 거고, 염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더 해가지고 8개를 딱 세팅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얻은 것만큼 8개를 딱 채워가지고 이온은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전자점식 쓸 때 양이온과 음이온을 구분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사용하고요. 대괄호는 괄호 큰 거야. 대괄호. 알겠지? 그래서 괄호의 오른쪽 위에 이온의 전하를 표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잘 봐봐. 되게 간단해. 홀전자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홀전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홀전자라고 합니다. 알겠죠? 나트륨 원자랑 염소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결합을 하게 되면 나트륨에서 전자 하나를 떼서 염소 원자에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대괄호라는 게 이겁니다. 얘는 양이온이고 그냥 음이온이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할 때 나트륨 원자에서 염소 원자로 전자 한 개가 이동을 하죠, 그죠?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에서는 나트륨 원자의 점 하나를 빼서 염소 원자로 갖다 붙여요. 그럼 얘가 8개, 옥텟 규칙 만족하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갖다가 표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를 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음이온을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야. 원자가 안정한 음이온이 되면 18쪽 원소 같은 전자 배치로 변화되기 때문에 288,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2개, 8개, 8개 되면 되는데,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8개가 딱 채워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 배치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음이온을 루이스 전자점식 표시할 때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를 8개를 모두 점으로 표시하는 그런 방식을 쓴다. 알겠죠? 물론 뭐 헬륨이나 이런 쪽은 좀 다르니까 그건 신경 쓰시면 되겠고, 보통 8개죠, 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온 결합의 경우였고, 공유 결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결합 물질의 루이스 전자점식, 이건 뭐냐면 공유, 쉐어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각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내. 여기서 되게 쓸만하거든요, 이게 전자점식이. 각각의 원자에서 홀전자를 파악하고요, 홀전자끼리 결합하여 전자쌍을 이루도록 원자들을 배치한다. 이때 두 원자가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 한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이 단어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공유 전자쌍이 뭔지, 비공유 전자쌍이 뭔지,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점들을 갖다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봐봐. 보면 한 방에 이해될 거예요. 되게 쉬워. 플로린입니다. 플로린 원자들 보면은 얘네들이 홀전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저 원자과 전자가 7이죠. 그럼 얘네들 보시면 2개가 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면서 결합을 하는데, 잘 봐야 되더라.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8개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8개, 이렇게 8개 채운 거야. 보이시죠? 공유 결합이 원래 이거잖아. 8개 채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바로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의 원소 기호 사이에 표시하고, 비공유 전자쌍은
각 원소 기호 주변에 표시하는데 그럼 공유전자쌍 하나죠. 비공유전자쌍 여기 들어가 있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 갖다가 보면 되고 공유를 하면서 얘네들이 8개를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원자 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 어떻게 표시하는지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도 잘 보셔야 되는데 다원자 이온이잖아. 이온이기 때문에 이온의 범위를 대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OH가 마이너스거든요. 왜 마이너스면 산소가 여러분들 E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지? 그리고 수소는 여러분들 이온이 되면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두 개가 일단 결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결합을 하시는데 지금 전자의 수를 보셔야 돼요. 원래 산소가 E 마이너스, 수소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보시면은 산소는 여러분들 위에 저 주변에 옥텟 규칙을 갖다가 만족하고 있죠. 원래 산소가 원자과 전자가 여러분들 몇 개가 돼야 됩니까? 6개가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저기에 수소과 하나 들러붙이면서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8개 만족하는 모습을 갖다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수산화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좀 편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이 전자점식을 얘기했는데 구조식도 알려드릴게요. 이게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편한데 왜냐면 공유전자쌍은 결합선을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이걸 구조식이라고 불러. 근데 거의 똑같은 거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공유전자쌍은 그대로 표기하거나 혹은 생략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를 갖다가 이제 쓰는 방법에서 공유결합을 표기하기 너무 편해요. 이게 편하기 때문에 결합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건 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공유전자쌍이 몇 개인지 세줘야 돼요. 원칙적으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플루오린은 공유전자쌍 하나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죠? 그럼 짝대기 하나만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을 다 생략하는 거예요. 편하죠? 이거 봐봐. 산소는 어떻게 됩니까? 산소는 이중결합입니다. 공유전자쌍 2개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면 요렇게 8개, 요렇게 8개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짝대기 2개 긋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질소는 여러분들 공유전자쌍이 3개입니다. 그럼 짝대기 3개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8개, 이렇게 8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것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구조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공유결합할 때 되게 편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플루오린과 수소 이거 보시면 여기 8개 옥텟 규칙 만족했죠? 수소는 이제 여러분들 공유를 하면서 2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다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공유전자쌍 하나니까 짝대기 하나. 그럼 보세요. 이산화탄소입니다. CO2죠? 그러면 보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8개를 만드는 거거든. 산소 8개, 산소 8개 공유했죠,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 짝대기로 표현하면 좀 편하다. 2개씩. 알겠지? 그래서 이중결합 구조를 갖다가 볼 수가 있다. 그 다음 물 나옵니다. 물은 이제 약간 구분 구조인데 요거는 사실은 이 구조가 굽었는지 안 굽었는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모양을 갖다 만드시면 되는데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짝대기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유전자쌍 여기 들어가 있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NH3도 마찬가지입니다. 짝대기 하나씩. 공유전자쌍 보이시죠? 그리고 CH4도 마찬가지죠. 요건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 쓸 때. 그래서 4개가 결합된다. 원칙적으로 이거는 이제 4면체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거까지도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이렇게 루이스 구조식으로 얘네들을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히 공유결합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문제 푸실 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루이스 전자점식하고 구조식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쓰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른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